Robert March. Who the hell are you? Gee, Chuck. 13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집을 떠나 선장 스키퍼가 운영하고 있는 한 해양학교에 입학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에 아이들은 초반부터 티격태며 기싸움을 벌이는데 I've been in twice, so what's gonna be? 그렇다고 해서 큰 사고를 친다거나 선생님들한테 반항을 하는 건 또 아니었기에 선장은 아이들의 관계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며 다른 쪽에 집중합니다. Gentlemen, when you hear an order, shout it out. I want to know you've heard and understand. 항해가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들, 그리고 익숙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아이들에겐 모든 게 처음이었기에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밧줄에 목이 감겨 위급한 상황에 놓인다든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바지에 소변을 지린다든가 등등. 그건 출항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 멀미로 시작된 아이들의 여정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폭풍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외출을 나갔다 복귀에 늦어 모래사장에서 잠들기도 하고, 시험 도중 컨닝을 하다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아이들에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여학생들과 썸을 타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설렘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크의 돌발 행동, 그러니까 돌고래를 작살로 쏴 죽이는 일이 벌어지며 알바트로스호에선 작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선장의 몫이었죠. Aboard ship, the low morale was matched only by the feeling that maybe Skipper was no different than our own fathers back home. 한 명의 낙오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항해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아이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동안 겪었던 사건 사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죠.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1965년 동생 토니 스콧을 주연으로 한 27분짜리 단편영화 소년과 자전거로 연출에 처음 도전을 했고, 12년 뒤인 1977년 결투자들이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하게 됩니다. 2년 뒤 1979년 그는 에이리언의 감독을 맡으며 단 2편 만에 그의 천재성을 세상에 알리게 됐고, 다시 3년 뒤 1982년 블레이드 러너를 내놓으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블레이드 러너는 개봉 당시 비평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흥행에도 실패하면서 그에게 좌절을 안겨다 주기도 했죠. 물론 지금에 와선 SF 장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반열에 올라있지만요. 그 후 그는 1985년 레전드, 1987년 위험한 연인, 1989년 블랙 레인 등을 만들어낸 뒤 1991년 델마와 루이스를 시작으로 콜럼버스, 본작 화이트 스콧, G.I. 제인, 글래디에이터, 한니발, 블랙호크 다운, 매치스틱맨, 킹덤 오브 헤븐, 어느 멋진 순간, 아메리칸 갱스터, 바디 오브 라이즈, 로빈 후드 등 엄청난 명작들을 마구 쏟아냈고, 2012년에 다다라선 오랜 시간 동안 구성하고 있던 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작품인 프로메테우스를 선보이게 되죠. 이때 그의 나이 만 74세, 한국 나이 76세. 하지만 나이에 어찌됐건 그의 열정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이듬해 카운슬러를 시작으로 2014년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2015년 마션, 2017년 에이리언 프리퀄 시리즈의 2부인 에이리언 커버넌트와 올 더 머니, 2편을 만들어내며 진정한 노익장이 뭔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소개한 영화들이 그의 필모그래피에선 단지 감독 파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로듀싱, 기획,
제작까지 합치면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이렇게나 많아지니까요. 누군가는 그를 보며 천재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을 위한 자리를 딱 하나만 비워둬야 한다면 주저없이 그에게 그 자리를 주겠노라고. 감독 리들리 스콧. 그는 분명 흥행면에 있어선 기복이 있는 감독이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가 만든 대부분의 작품들은 찬사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니까요. 죽은 신의 사회 해양판으로도 불리는 이 영화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영화가 아이들의 성장 기만을 다룬 영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아이들보단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영화에 더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화 속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져 있고 어른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의 선생님들은 현실에선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과 정반대의 빌런 역시 존재하고요. 적이 배에 올라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부만을 외치던 아버지의 곁을 떠나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서였죠. I think I'll have friends here, and I hope this will be home.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던 길에게 화를 내긴커녕 위로를 건넸던 이유. 컨닝하던 프레스턴을 비난하기보다 너 이러다 배에서 쫓겨난다며 도와주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한참 불타오르다 사고치던 프랭크를 막으려 달려갔던 이유. 프랭크가 돌고래를 쏴 죽이자 그를 한 번만 용서해주자고 선장을 설득하려 했던 이유. 그건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향은 영화 속 한 장면에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선장에게 배의 방향키를 넘겨봤던 장면. 이때의 방향키는 단순한 타륜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니까요. 청문회에 회부된 선장을 도와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던 척의 모습 또한 이 장면에 모두 담겨있는 셈이고요. 결과적으로 척은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게 아주 많은 그런 인물이죠. You do what you gotta do, Frank. 프레스턴은 전형적인 반항아 캐릭터입니다. 말보단 주먹이 먼저 나가고 지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한 채 자존심만 세우는 그런 인물이죠. 한마디로 사고치기 딱 좋은 캐릭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레스턴은 영화 속에서 큰 사고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싸움을 먼저 건 적도 거의 없죠. 그렇다면 프레스턴은 왜 그렇게 불량한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격지심. 프레스턴은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에 거기에 큰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방어 기제로 곧바로 받아치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가 화를 내기 직전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Thought it was a pretty stupid stunt myself too. I feel so much better now that you're here because Lughead over here is gonna think. 쉽게 말해 프레스턴이 화를 낼 땐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Don't ever call me stupid. 그 패턴은 그의 자격지심과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프레스턴은 척과 킬 그리고 프랭크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은 뒤에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해갔고 그토록 걱정하던 졸업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It's 1100.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You got an 1100. That's great. 그 후 프레스턴은 친구들을 위해 보트에 묶인 밧줄을 풀다 바닷속에서 눈을 감게 되죠.
My parents don't do it anymore. 얼핏 보면 그냥 순수하고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장면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말한 건 어른들의 세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길이 고소공포증에 걸렸던 것 또한 그 때문이었고요.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길과 그의 형은 뒤뜰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캠프에 참가하느라 길이 집을 비운 사이 부모님은 또다시 다툼을 벌였고, 그러자 그의 형이 홀로 나무에 오르다 추락살 당하며 길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던 겁니다. 알바트로스에 올라타자마자 척에게 형의 사진을 보여주던 그의 행동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친구들이 웃어넘기던 그 장면, 그리고 영화를 보는 우리 역시 마냥 귀엽게만 보던 그 장면에 길 마틴의 아픔이 모두 담겨져 있었습니다. They don't. I swear. My parents don't do it anymore. 하지만 그 아픔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컴플렉스를 이겨낸 프레스턴처럼 길 또한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며 트라우마를 벗어던지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길도 프레스턴과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차디찬 바닷속에서. 프랭크 버먼트 역시 우리 주위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캐릭터입니다. 부모의 과보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아주 곱게 자란 아이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게 바로 프랭크였죠. 그리고 프랭크도 그런 그의 특성을 모두 담아둔 장면이 존재합니다. Listen, I'm gonna stay out here, okay? 모두가 똑같이 구토하는 상황 속에서 프랭크 혼자서만 못 참겠다고 외치던 이 장면. Listen, I'm gonna stay out here, okay? 이 장면은 그의 성격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가 배에서 낙오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선 그에게 배의 방향키를 절대로 허락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런 장면을 넣어가면서까지 말이죠. Hey, Johnstone, when you say have a crack at the wheel there. Negative, twerp. And you still owe me $2. 그리고 이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씬은 그가 조만간 작살로 큰 사고를 칠 거란 걸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Swift. Extraordinary buildup of communist missiles. 근데 사실 프랭크도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중이긴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먹질을 했던 프레스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아이들과 융합되어 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는 왜 돌고래를 쏴 죽인 걸까요? 그건 바로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혼자만 떨어져 나와 부모님과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숨이 막혔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살아오면서 내내 짓눌려 있었던 부담감이 그날 밤 폭발을 한 거겠고요. Just don't cut the mustard. Let's go. 그래서 애꿎은 돌고래에게 화풀이를 했던 겁니다. 암튼 이 일로 인해 프랭크는 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 또한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건 길을 대하는 그의 표정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돛대줄을 위해서 벌벌 떠는 길을 비웃던 프랭크와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돛대줄 위로 올라간 길을 보며 미소를 짓던 프랭크의 표정으로 말입니다. Beneath you is not a toy. 선장은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칙과 질서,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위급 상황에서 동료를 내버려뒀던 길을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고 돌고래를 쏴 죽인 프랭크를 배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그런 인물은 또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화법을 구사하며 적당선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연재해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고 그건 그 후 벌어진 청문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장 면허증을 반납하면서까지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으려 했으니까요. That's the least that I can do. 선장과 정반대의 영역에 서 있는 인물은 프랭크의 아버지 프란시스 버몬트입니다. 그는 아들을 존중하기보단 그 위에서 군림하려 했는데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강제로 해양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했고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아들을 데려가기도 하는 등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나 학교의 규칙 따윈 안중에도 없었죠. 물론 자식의 기분 따윈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선장에게 복수를 하려고까지 했는데 그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개념 부모들의 모습과 어딘가만이 닮아 있습니다. 지 새끼가 잘못한 건 고렵지도 않고 오로지 남 탓만 하는 그런 부류들 말입니다. 영화 속에 나온 다른 선생님들은 선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했고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척의 부모님은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우리들의 엄빠. 하나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것도 빼놓을 순 없겠네요. 잘 만든 영화와 그렇지 못한 영화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버려지는 장면들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만든 상업영화일수록 의미 없는 대사나 의미 없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영화는 그 반대입니다. 리들리 스콧 영화답게 앞으로 전개될 방향성이나 인물에 대한 상징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죠. 단적인 예로 아이들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맥크레이 선생은 섹스피어의 템페스트 1막 1장을 읊어댔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라고 아주 친절하게 강조하기까지 하는데 It's Shakespeare, Todd. The Tempest, Act 1, Scene 1. I suggest you read it. 그건 알바트로스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배가 난파된다는 게 바로 템페스트 1막 1장의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배 이름인 알바트로스 자체도 희생자가 생길 거란 걸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선원들의 영혼.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엔 그런 뜻도 숨겨져 있죠. Albatross. Doesn't inspire a lot of confidence, does it? 더 나아가 별 의미 없어 보이던 이 시가 장면도 후반부에 나올 쿠바군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척에게 방향키를 넘기는 장면이나 느닷없이 형의 사진을 보여주던 길의 모습 등등 앞서 말했던 대로 아이들의 대사나 행동들에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참고로 쿠바군과 관련된 장면은 60년대 그 시절 쿠바의 역사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또 나름 꿀잼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상당 부분 각색되어 있긴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과 우린 지식을 전해주고 전해받는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인생의 스승은 쉽사리 찾기가 힘들죠. 아마 어쩌면 그런 선생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제가 그렇고요. 요즘이야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학생이던 시절엔 공부 못한다고 패고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고 부모님의 직업이나 경제력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수업에 들어오질 않나. 지 기분 안 좋다고 애들을 괴롭히고 그 와중에 대우는 받고 싶어서 뭐 큰 권력이라도 잡은 것 마냥 아이들을 위해서 군림하려 했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조언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공부만을 외쳤죠. 아니 그럴 거면 잘 가르치긴 하든가. 교과서나 읽어대는 게 수업의 전부인 양반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이 영화는 그런 어른들을 위한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교육이란 이런 거라고, 아이들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고. 그리고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생님인가요? 또 어떤 부모인가요? 어떤 어른인가요? 영화 화이트 스콜이었습니다.
time they tried to evacuate the cities, it was already too late. The infection was everywhere.